예, 7억하고 5억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게 좀 비슷했는데 개우가님 이게 좀 비슷했는데 김종영님 이것도 좀 아무튼 돈에 지금 상관이 있는 거죠. 돈. 뭐 사람 인구가 아니고요. 돈과 연관이 있는 거는 아시겠죠. 뭐 7억 명이 아니고 7억 원이라는 의미는 알겠죠. 아, 이거 비슷하다. 이거 허미자님 약간 비슷했네요. 아, 이거 집값 아니에요. 주식과 관련된 용어고요. 어, 구독자님께서 또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제가 한번 구독자 사연 읽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님이 다른 분이 있나 봐요. 다른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분이 메일 보내준 거를 받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주식으로 7억을 잃고 현재 빚만 5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배님.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거 오타죠? 예. 아인데 어이로 썼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종종 댓글로 저도 5억 잃었다고 남기기도 했는데 방금 주식 어플로 확인해 보니 약 7억 원 손실이네요. 예, 속실이라고 또 오타냈네요. 손실인데. 이제 빚만 5억이 생겼습니다. 삶이 막막하네요. 손실 계좌 인증해 드립니다. 인증샷은 5.8억인데 N3N이라는 비상장 주식에 1억 2천이 추가로 손실이 났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이다. 한마디로 상장된 주식에서 손실이 5.8억,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에서 손실이 1.2억, 그래서 전체 7억 원의 손실이고, 아, 예, 수님 감사합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예. 손절해서 자주 거래하게 되면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고 우량 주식이라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여러분 돈 지키는 길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짜입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1.2억을 손실봐서 전체 7억 손실인데 비상장 주식은 인증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뭐 캡처가 안 되나 보죠. 정 못 믿으면은 거래증을 보여드리겠다. 1.2억에 대해서. 이 글은 방송을 해도 좋다. 자녀도 있는데 삶이 막막하고 딱 죽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아니에요. 제가 이분 뭐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계좌 인증 다 하셨습니다. 이분. 보세요. 이거 계좌번호 제가 지우기 전에 이분이 저한테 보낼 때도 계좌번호 그대로 풀로 보냈어요. 풀로. 아니 저를 얼마나 믿는지 본인의 계좌번호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숫자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낸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한 겁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뭐 이게 한 5년 되나요? 예, 5년 기간 동안 총 실현 손익이 2억 3천이다. 마이너스. 2억 3천의 손실을 본 거고요. 전체 매수 매도는 196억을 매수해서 194억이 된 거죠. 엄청나게 사고 판 겁니다, 이분도.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팔게 되면 수익률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196억을 한 번에 이렇게 매도한 것처럼 됩니다. 내가 시드머니가 몇 억밖에 없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사고 팔게 되면 이렇게 퍼센트가 작게 찍혀요. 왜냐면 전체 거래 대금이 찍히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5억의 손실을 인증할 때도 손실률이 1%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면 뭐 계좌에 뭐 70억 이상 이렇게 있는 거냐? 왜 이렇게 퍼센트가 작냐? 그 전혀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이만큼 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게 계좌번호도 진짜였고, 이 기간조회도 진짜였고요. 이 손실률 이것도 딱 보기만 하면 알아요. 엄청나게 사고 팔아서 이렇게 수수료가 550 이렇게 나가고 4,900만 원의 세금을 낸 거죠. 그래서 1.18%인데 2억 3천의 손실. 그리고 밑에 개별 종목도 있는데 개별 날짜별로 개별 종목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번에 화면에 안 들어와서 제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캡처를 한 건데 같은 날짜예요. 같은 날짜. 그리고 계좌번호 얘가 가린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별로 10월 16일 날 180만 원 손실. 뭐 10월 18일 날 2017년 여기서 뭐 48만 원 손실.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2억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이제 2017년 9월 28일 왜냐면 한 번에 5년간밖에 조회가 안 됐나 봐요. 여기서 최대 5년간 조회되고 또다시 날짜를 바꿔서 2017년 9월 29일 이전으로 간 거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2017년 9월 28일부터 2013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또다시 이제 주식을 하신 게 2013년부터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또 1억 5천의 손실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수 매도한 거는 300억. 아니군요. 30억이군요. 예, 30억. 예, 30억. 그래서 퍼센트가 조금 이번에는 높죠. 30억 그리고 28억. 맞죠? 예, 30억 28억. 그래서 1억 5천의 손실을 보셨다. 자, 이거 두 개 더해보면 아까 전에 2억 3천, 1억 5천, 3억 8천이죠. 예, 3억 8천의 손실이 현재까지 보였습니다. 이쪽 계좌에서. 이게 증권사가 삼성증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 같아요. 제가 이게 플랫폼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앱이. 이게 다른 증권사예요. 삼성증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삼성증권이죠. 왜냐면 이거 제가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제 화면이랑. 제가 맨날 이 보여드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이게 제가 삼성증권이잖아요.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글자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종합 평생 비대면. 예, 평생 비대면. 똑같잖아요. 삼성증권 제 계좌처럼 똑같이 생겨서 아, 이분은 이거 삼성증권의 계좌가 또 하나 있구나.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증권에서 전체 총 손익이 1억 9,500. 그래서 122억을 매도했네요. 예, 122억 매수, 121억 매도. 그래서 손실이 1억 9,500. 이렇게 자주 매수 매도하면 1%만 손실 봐도 1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가지고 몰빵해 가지고 자주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해 보면 이거를 다 더해 보면 1억 9,500, 1억 5,200, 2억 3,100을 다 더해 보면 이분 말씀대로 5.8억이 됩니다. 5.8억.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까 전에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이분이 쓴 금액이 맞는지 5.8억이 맞는지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다 인증샷 기간별로 다 더해보면 여기까지 5.8억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비상장 주식이 1억 2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을 본 사람이라면 비상장 주식을 손대가지고 1억 2천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백억을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비상장 주식 쪽에서도 1억 2천의 손실이 인증을 안 했지만 어쨌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분은 7억 정도를 주식으로 날렸어요. 7억 정도. 예, 7억 정도 주식을 날렸고 이거는 제가 다 이 계좌번호가 풀로 저한테 보냈거든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보내셨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진실이라는 거죠. 예. 이걸 굳이 포토샵으로 작업해가지고 저한테 보낼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비율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어설픈 사람은 이런 퍼센트 잘못 계산해가지고 뽀록 납니다. 뽀록. 이 조작하는 것도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조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 조작 전혀 안 된 거고 리얼입니다. 리얼. 그래서 7억의 손실을 보셨고 현재 대출인데 대출이 이만큼이에요. 이분 4억 2,700의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전체 총 9건인데 현대캐피탈에 1,482만원, 하나캐피탈에 2,593만원, 페퍼저축은행 다 이금융권이에요. 금리가 높겠죠. 그래서 3,220만원. 또 볼까요? 여기 카카오뱅크 1금융권 706만원, 현대캐피탈에 또 있어요. 997만원, 에큐온 저축은행 2,924만원. 이거 다 금리 높은 건데 카카오뱅크에 또 2,500만원, 그 다음에 한국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예, 차타드 은행 1억 1,500.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대부업에 1억 6,800. 대부업. 이 대부업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대부업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금융권 이거는 알겠는데 캐피탈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알겠어요. 이 대부업이 뭔가요? 사채인가요? 대부업이 사채예요?
근데 대부업도 찾아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저도 이게 부채 내역을 조회한 거잖아요. 부채 내역. 그래서 요새 은행들이 전부 다 이런 거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이게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까 안 해줄까를 하는 거잖아요. 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들이 대출해줄 때,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다른 은행권의 대출들을 다 보고 이 사람의 수입이랑 신용도 계산해가지고 얼마 해줄 수 있다, 안 된다, 거절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데, 그거를 지금 찍은 거니까 이게 리얼이라는 거죠, 리얼. 리얼인데 대부업에 1억 6,800이 있어서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사채죠, 사채. 예. 제가 여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사채 쪽인 것 같습니다. 사채 쪽.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도 제가 유튜버로서 5억 잃고 6억 잃고 방송하는데, 방송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손실 보고 저랑 같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많이 있다. 지난번에 그분 돈 잃고서 3억 정도 잃었다고 했죠. 그 젊은 아빠. 그 젊은 아빠 3억 정도 잃었다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한 7억 정도 돈을 날리고 현재 빚이 뭐 4억 중반대, 4억 6천대 이렇게 빚이 있는데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도 뭐 기분이 항상 좋지는 않겠죠, 여러분. 악플러랑 맨날 전쟁하면서 방송하고 때로는 영상 올려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때로는 영상 올리기 싫은데도 영상을 올려야 되고 때로는 방송을 하기 싫은데도 방송을 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돈을 잃었는데 영상을 조회수 천회만 나와도 2천회만 나와도 그게 몇천 원, 몇만 원의 돈이 되면 제 인생에는 보탬이 되니까 저는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영상을 짜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운명이에요. 베르세르크의 가치 같은 운명인 거죠. 저는 쉴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오늘 IMBC라는 주식을 거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주식을 거래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즐거워할까요? 제가 손실 보고 있잖아요. 8.4%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즐거워합니다. 저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가 다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IMBC에서 물리더라도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물린 수익만큼을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되면 영상으로 만회를 하더라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노동인 거잖아요. 수익 없이. 그래서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복합적인 감정.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아픔을 보면서 저는 즐거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메일 보낸 거, 이런 거 손실을 보면서, 내가 얘보다는 그래도 덜 잃었네? 얘는 7억 잃었는데 나는 6억밖에 안 잃었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아픔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 잃고 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위안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계좌를 보면서 위안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떨지, 마음 상태가 어떨지 너무나 잘 아니까 위안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실 계좌를 보면서 위안하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불행하다고 더 큰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내가 악플러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조금 잃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 나버려라. 지구 멸망해버려라.
차라리 뭐 누군가가 막 그 불나가지고 막 그 집에 불나면은 아 그래 인생 원래 그렇게 그 뭐야 쓰라린 거야 인생이라는 게 어? 뭐 나는 나도 이렇게 쓰라린데 누군가 또 쓰라리면은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 자신의 마음 상태에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짜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힘내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네. 이 정도 감정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라고 자살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영상 만드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주식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식으로 분명히 이익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하락장이 도래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으로 아, 내가 주식을 그때 안 팔고 여기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손실이 나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다 경험해 봤거든요. 지금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지나간다고요. 영원히 올 것 같죠? 영원히 하락장 올 것 같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옵니다, 나중에.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매수하는 주식들이 나중에 다 효자 노릇해요. 주식으로 뭐 돈을 못 번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예? 물 타면서 계속 버텨야 됩니다. 계속 버텨야 돼요. 10년 날아간 기분. 글쎄요, 여러분이 좋은 장에 2020년 3월 이후에 들어와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엄청난 그 호황을 그 맛보고 나서 아, 주식 쉽네. 아, 주식 뭐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장기간 하락 오니까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막 괴로워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부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난 기간이 더 길어요, 솔직히. 마이너스 난 기간이 훨씬 길다고요, 원래. 원래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난 다음에 오르는 겁니다, 마이너스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다가 나중에 오르는 거예요, 물 타가지고. 제가 옛날에 마이너스 80%난 주식에서도 다 물 타가지고 이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왔어요. 저는 하나도 미국 주식이 떨어지든 뭐라든 하나도 신경도 안 쓰면서 잠만 잘 잡니다. 잠만 잘 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일단 현재 제 마음 상태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으로 5억 잃고 코인으로 1억 날린 다음에 마음 상태가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기할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제기할 거라는 걸 제 스스로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조회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유튜버고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뭐 그 헛발질을 하면서 구독자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막 함부로 말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 취소하고 떠나긴 했지만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다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간의 관점으로 보고서 가고 있는데 장기간의 관점으로 보고서 가고 있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되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그냥 남아가지고 뭐 조회수 몇 천짜리의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몇 천 회가 나오든 몇백 회가 나오든 영상 올려서 조회수가 나오면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현재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돈 마이너스 50%, 60%, 많게는 70% 날린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식 시장의 무서움 이걸 좀 알아서 앞으로 투자할 때는 뭔가 조심스럽게 안전한 주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배당주에 지금 물려 있잖아요. 배당주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배당금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분기 배당주죠. 분기 배당주. 0.5%에서 1% 사이라도 들어올 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예, 왜냐면 2% 이상의 배당금 주니까 어쨌든 제가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어제 들고 있었잖아요. 그럼 배당 기준일이니까 들어올 겁니다. 배당금이. 그렇겠죠? 한국가스공사 현재 배당률이 8%입니다. 8%. 예상 배당률이. 제가 8% 마이너스 나고 있죠. 12월 31일 아니죠. 예, 배당 기준일 계산하면 12월 한 28일이겠죠? 27일이나 28일 뭐 장 종료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그때까지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 배당금으로 상세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코람코 에너지 리치요? 얘 반기 배당주거든요. 근데 얘가 기준이 10월 기준일 겁니다. 한 달 들고 있으면은 3% 이상의 배당금을 줄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연말 배당이잖아요. 왜냐면 10월 얘는 결산이거든요. 그러면 연말 배당이니까 만약에 미친 척하고 5% 6%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맥쿼리프라는 여러분 잘 아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입 아프니까요. 계속 얘기하면. 자, 저는 어차피 이거 물린 거 다 배당금으로 받아서 버틴다는 겁니다. 제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를 하죠? 예.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당금 받아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을.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하락할 건데요? 여기서 반토막이요?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서 50% 마이너스 난다고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서 50%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럼 하락하라고 하세요. 500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갔어요, 얘가. 그럼 제가 그 전에 중간에 500만 원 또 사서 50%를 25% 정도 만들어 놨겠죠. 제가 이 50%라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죠? 마이너스 50%라는 거를 보지 않는다고요. 왜냐? 그 전에 물 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또다시 14% 떨어지면 또다시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절대로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찍힐 수가 없을 겁니다. 특정 종목에서. 왜냐? 그 전에 물 탈 거니까요. 기껏해야 마이너스 20%, 뭐 25%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정말로 급락장 오면. 근데 그걸 또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20% 상승 안 할까요? 다 이익 보고 그 사이에 배당금 받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마인드 뭔지 좀 아셨을 거예요. 손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누구나 힘들고 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영상 만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유튜버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저처럼 뭔가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거 제가 막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났어요. 아마 오늘 제 영상 중에서 댓글 가장 많이 올라간 속도가 이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제 주식 얘기하니까 아무도 채팅 안 날렸는데 이 손실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다 하면서 그리고 특히 막 이런 거요. 막 2금융권, 막 1금융권 나오다가 대보험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타인의 손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재밌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타인의 손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는 정말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타인의 손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금액이 작으면 조금 웃긴 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몇 억 단위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제가 잘 아는데 뭐 500만 원 손실봤다, 1000만 원 손실봤다, 뭐 20대 젊은이가 그렇게 손실봤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사람에게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참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돈 날린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커졌을 때 그렇게 한 번에 잃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그걸 너무나 걔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가지고 죽고 싶다고 메일 보내면 저는 좀 웃어요, 솔직히. 그 금액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연봉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밑. 우리가 벌어들이는 연봉이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3천만 원, 누군가한테는 뭐 5천만 원 이 정도인데 뭐 그 연봉 밑에 금액을 잃었다면 여러분 충분히 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년씩 저는 날렸습니다. 10년, 20년. 제가 10년간 꼬박 돈을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을 날렸어요. 아니면 12년, 13년의 기간이 필요한 돈을요. 근데 1년간의 돈만 날렸다. 저는 그러면 고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제가 워낙에 큰 금액을 잃어서 그런지, 지금 제가 잃고 있는 뭐 200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의 손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예, 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금액의 손실은 물타기로 다 이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가 억 단위의 금액이 돼서 몇 천만 원의 손실이 찍힌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로 멘탈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릇 자체가 몇 억 단위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계좌는 몇 억 단위의 그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손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매도 안 할 거니까. 손절 안 할 거니까. 예, 1년 연봉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실을 막 10년치 연봉을 날리면은 그건 인생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연봉은 여러분 안 흔들려요. 여러분 1년치 연봉 날린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 지옥을 다녀왔기 때문에 우습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또 악플 다시는 분들은 뭐 작은 돈을 저렇게 또 이렇게 허투루 생각하니까 너는 여전히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잃어보세요. 한번. 5억이라는 돈을 잃고 난 다음에 2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배당주 계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푸근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푸근해요. 밥만 잘 먹고 있고 운동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일할 때 아무런 신경이 안 쓰입니다.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에 물려있으면 뭐 뭔 상관인가요? 제 주종목은 이건데. 제 주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인데. 제 주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뭐 코람코 에너지 리츠 주식이 부동산 주식이에요. 제가 뭐가 두려울 게 있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감이 있다면 그거는 잡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계좌를 바라보면서 맨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다면 급등주에 몰빵했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잡주를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물타기도 두렵거든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물을 못 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본인의 아픔처럼 좀 생각하고 같이 동병상련 느끼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